주판러마 밥 먹었니? 중국말이야. 선생님은 미숫가루를 국자로 퍼서 한 대 접어서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다고? 많이 먹었어. 두 번째 영상 들어갈게. 이번에도 윤동주 시 한 편을 낭송하면서 시작하려고 해. 고향집 만주에서 부른 헌 집신자 끌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남쪽 하늘 저 밑에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집. 1936년 1월 6일. 두 번째 영상 들어갈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프린트 5페이지야. 단어의 짜임, 단어의 의미 관계. 2번 미숫가루 후유증인지 자꾸 발음이 헛나오네. 자, 5페이지에서는 2번 문제만 풀고 갈게. 나머지 문제는 해설이 잘 돼 있고 문제가 쉬워. 자, 2번 문제. 사전 자료의 일부인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쓰임을 탐구한 학습지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 그 보기가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선생님이 A, B, C라고 번호를 매겨놨지. A, B, C. 이거는 이 보기에 세 항목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항목 A 항목을 보면은 니은인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 예문 중심으로 보면은 이해가 빠르지. 간다에 가, 니은, 다예요. 이때 니은은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의미하는 어미인데 이것을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이에요. B 항목. 이것은 털실로 짠 옷이다 할 때 짜, 니은의 니은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의미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여러분,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뭐냐면은 어미를 크게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눕니다. 그때 다시 크게 나누어서 어미를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나누고요. 어말어미는 다시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눕니다. 그 전성어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짜다는 용언인데 동사인데 임시로 관형사와 같은 형태를 취한 것을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은는 을던이 있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 을던에 은, 는, 을, 던에. 근데 이때 은하고 을은요. 이 은은 네 개의 모음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은는 을던 니은 리을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항목 C를 보게 되면 누나는 유명한 성악가이다 할 때 유명하의 니은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역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B와 C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란 점에선 동일하고 과거냐 혹은 현재냐의 1번, 2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1, 2, 3, 4, 5를 보도록 하죠. 자, 1번은 기억이라고 돼 있는데, 자, 기억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는가? 자, 이 니은하고요, 네모 1번, 네모 2번을 아까 쌤이 A, B, C라고 기호를 붙였잖아요. 그 부르기 편할 것 같아. 자, A하고 B하고 C를 각각의 항목으로 탐색을 하는 겁니다. 탐구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A는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는가? 아까 간다 할 때 다 앞에 붙었잖아요. 다 앞에 붙었으니까는 오케이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니은을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니은이 다라는 어미 앞에 붙었으니까 A는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B는요. 네모 1번은요. 네모 1번은 털실로 짠 할 때 니은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가 없어요. 없다 그랬고, 그 다음 네모 2번 C는요. 유명한 성악가 할 때 유명한의 니은은 역시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억 오케이입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니은 어미 의시 뒤에 붙을 수 있는가? 자, 아까 그 집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 할 때 주체 높임의 시입니다. 가신다 가능하죠. 주체가 높임의 대상일 때는 가신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털실로 짜는 짜신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 옷을 짠 사람이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할머니가 주체가 되면 짜신이 가능하죠. 유명한도 역시 유명하신, 우리 어머니는 유명하신 성악가다 가능합니다. 다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니은 오케이고요. 자, 디귿 어간에부터 관용어 구실을 하게 하는가? 자, A를 보면은 집으로 간다 할 때는 관용어가 아니고 서술어기 때문에 틀렸죠. X 맞습니다. 그 다음 B는 털실로 짠 옷을 수식합니다. 관용어 오케이. 디귿 C 유명한 성악가를 수식합니다. 관용어 오케이입니다. 디귿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리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가? 집으로 간다. 현재 맞습니다. 털실로 짜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유명한은 현재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오케이입니다. 5번 흰눈이 내립니다를 추가할 수 있는가? 흰눈에 여기서는 포인트가 흰이죠. 히다의 니은 예문으로 흰눈이 내립니다. 흰눈이 내립니다. 맞죠? 맞고, 그 다음 B에는 과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흰눈은 과거가 아니니까 X가 맞죠. 그 다음 C는요. 현재 상태니까 흰눈도 눈이 희다라는 현재고 누나가 유명하다라는 것도 현재 상태니까 맞다고 해야 되죠. 현재 상태 맞다고 해야 되는데 틀렸다고 했으니까 5번이 답이 되죠. 헷갈립니까, 여러분? 찬찬히 따져보시면 어렵지? 아니, 어려워요. 헷갈리기 쉬우니까. 네,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프린트 7쪽입니다. 마크업, 종글씨, 프린트 7쪽. 7쪽입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출제 요소들이 몰려 있어서 문제 7개를 선생님 다 풀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나이스는 좋은 문제, 하이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집중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보기에 A, B, 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A. 그는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다에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군. 자, 이거는 서술어의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죠.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자릿수. 가 두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어 하면은 벌써 한 자리죠. 삼다, 삼다. 자기 자신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삼다라는 그 서술어에 필요로 하는 성분의 수가 바로 자릿수인데 우선 주어가 필요하죠. 그는. 그 다음에 목적어, 위기를. 근데 그는 위기를 삼았다 이렇게 되면은 불완전합니다. 기회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라는 세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이외에는 두 자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입니다. 그죠? 자, B.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랗다에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바다가는 파랗다의 주어이고 눈이는 부시다의 주어죠. 그래서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 맞습니다. C.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의 별은 안긴 문장의 목적어임새. 이제 중요합니다. 3번 선지 선 별표 해놨죠? 자, 그러면은 이 C 전체가 아는 문장이야. 다른 문장을 하나의 성분으로 포함한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겨있는 성분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이걸 절이라고도 합니다. 절이라고도 하는데 주어 서술어를 갖춘 절이 안긴 문장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안긴 문장이 뭐가 안겨있느냐? 자, 반짝이는이 별을 수식하면서 동시에 별이 반짝이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있는 겁니다. 관형절로 안겨있는 겁니다. 관형절, 별이 반짝이다의 목적어. 아니죠. 별이니까 주어입니다. 목적어 틀렸어요. 그 다음 아는 문장은 디귿 C 전체를 얘기하죠. C 전체의 목적어다. 그쵸? 왜냐하면 별을이라는 것이 목적어니까 뒷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 틀렸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 C에서 A의 좋은과 C의 반짝이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이군. 자, A의 그러면 안긴 문장. A의 안긴 문장은 기회가 좋답니다. 관형절이죠. 관형절 기회가 좋다. C의 안긴 문장은 별이 반짝이다. 안긴 문장. 관형절로 둘 다 관형절로 안긴 문장입니다. 그러면 좋다와 반짝이다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 오케이입니다. 5번 B의 눈이 부시게와 C의 반짝이는 수식의 기능을 한다. 자, B의 눈이 부시게는 파랗다를 수식하고 C의 반짝이는 별을 수식합니다. 오케이입니다. 자, 1번 해결했습니다. 그죠? 자, 2번 문제 갑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 1번 기역과 니은에서 주어는 명사 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다. 기역에 그러면 주어는 나도죠. 나도는 자, 명사 구라고 하는 것은 이 명사가 2개 이상의 이어져 있는 단어의 연속체라야 되는데 명사구란 말이 틀렸죠. 체언이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도 마찬가지고요. 바깥치는 체언 플러스 조사가 됩니다. 1번 아닙니다. 답이 아니고 2번 기역과 디귿에서 격조사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주고 있다. 자, 기역의 주어는 나도인데 이 도는 보조사입니다. 디귿의 주어는 장관, 신임 장관은인데 은 하는 것은 은는 역시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고요. 자, 3번 니은과 디귿에서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이다. 니은의 주어는 바깥이죠. 바깥이가 어떤 동작의 주체이냐? 바깥이 어둡다. 상태의 주체입니다. 동작하고 상태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죠. 자, 디귿은
장관, 신임 장관은 참석한다. 장관이 참석한다는 동작의 주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니은 때문에 3번은 부분적으로 틀린 선지가 됩니다. 4번 디귿과 리을에서 주어는 체언 구실을 하는 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다.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5번 리을에서 새 컴퓨터가 순식간에 고물이 되었다 해서 서술어의 영향으로 주어가 두 번 쓰였다.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서술어. 자, 리을의 서술어는 되었다인데요. 이 되다 아니다의 특성상 주어 말고 필요한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을 보어라고 합니다. 이때는 고무리가 보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주어가 두 번이 아니고 컴퓨터가 주어, 고무리, 보어 이렇게 말해야 맞는 설명이니까 적절한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지금 배터리가 30%밖에 남지 않아서 마음이 조금 조급합니다. 중간에 꺼지는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겠죠? 3번. 약간 조마조마한 것도 약간 텐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네요. 자, 3번.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이 레벨입니다. 자, 격문장과 혼문장 개념을 얘기하면서 자, 자료와 조건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안긴 문장으로 여기서 활용해서 자, 조건 명사절이냐 관형절이냐 부사절이냐 인용절이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냐. 근데 이때 선생님이 중요한 팁을 드리면 자, 기억부터 보세요. 명사절이 되려면 미음, 기라는 전성 어미가 들어가 있으면 명사절의 표지, 즉 증거가 됩니다. 눈치를 차리는 거예요. 미음, 기가 들어가 있으면 명사절. 니은, 관형절은 은는 을던이 들어가 있으면 관형절. 부사절은 이게 도록이 들어가 있으면 부사절. 인용절은 고라고가 표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부터 보시면요. 날씨가 춥다라는 말을 안긴 문장으로 해서 자, 기억, 명사절로 안겨 있도록. 날씨가 춥다가 명사절로 안겨 있으려면 미음, 기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추운 하면서 니은, 즉 관형사형, 관형절의 표지인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날씨가 춥다가 관형절로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이 답이 됩니다. 니은, 얼음을 먹는 할 때 는이 관형절의 표시가 들어있죠. 니은, 관형절 오케이. 디귿, 날씨 추위와 상관없이 부사절의 표지 들어있습니다. 자, 부사파생적사 이가 들어있죠. 그래서 부사절 디귿 맞습니다. 리을, 날씨가 춥다고 고라는 인용절의 표지가 들어있습니다. 인용절 오케이. 미음, 형은 물을 마셨지만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형은 물을 마셨다와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란 두 문장이 서로 대등하게 서로 역접관계로 이어진 문장 맞습니다. 3번 해결했습니다. 숨이 차네요. 4번.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이어진 문장이 아닌 거. 자, 보기에서 밑줄 친 이어진 문장. 케이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제 비교했을 때 혼 문장이 마지막 줄에 케이스 2라고 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케이스 1의 예문으로는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라는 문장에서 사실은 이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겹 문장의 일종이라는 거죠. 겹 문장. 두 겹 할 때의 겹입니다. 자, 케이스 2는요. 예로 들기가 빠르기가 번개와 같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적과 맞섰다 할 때 이것은 부사격 조사와 과가 부사격 조사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겹으로 된 혼문장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와 과가 케이스 1에서는 접속조사, 케이스 2에서는 격조사가 된다는 거. 자, 1번 나는 시와 소설을 좋아한다 라는 것은 케이스 1입니다.
나는 시를 좋아한다와 나는 소설을 좋아한다. 자, 2번 그녀는 집과 도서관에서 공부했다는 그녀는 집에서 공부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에 이어진 문장이죠. 3. 고향의 산과 하늘은 예전 그대로였다는 어때요? 고향의 산은 예전 그대로였다와 고향의 하늘은 예전 그대로였다에 이어진 문장입니다. 4. 성난 군중이 앞문과 뒷문으로 들이닥쳤다는 성난 군중이 앞문으로 들이닥쳤다라는 문장과 성난 군중이 뒷문으로 들이닥쳤다 문장에 이어진 문장입니다. 5번 그 사람과 나는 오래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만약에 이어진 문장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 라는 문장과 나는 오래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 라는 두 문장에 이어진 문장일까요? 문장이 비문이죠. 비문법적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서로 사귀어 왔다는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미상으로 비문입니다. 왜냐하면 사귀다라는 서술어의 성격이 쌍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귀어 오다와 내가 사귀어 오다 이런 문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은 케이스 2로서 이 과가 케이스 1에 나오는 접속 조사가 아니라 케이스 2에 나오는 무사격 조사가 됩니다. 그죠? 그 사람과 나는 아니죠. 이 과 자체는 접속인데 문장과 문장의 접속이 아니라 사람과 나라는 명사와 명사의 단어와 단어의 접속 조사가 되고 이 5번 자체는 그 혼문장이죠. 케이스 2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4번 하이 레벨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오늘 할 거 한 60? 70%쯤 했습니다. 몇 분 찍었나 한번 볼까요? 나와라. 많이 찍었네요. 되도록. 자, 3문제 남았는데 자, 힘냅시다. 5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 탐구한 결과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능동과 피동을 정의하면서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나눕니다. 주어가 동작을 자기 힘으로 할 때 능동,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을 때 피동이라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만 풀이할게요. 자, 니은과 디귿은 모두 능동문과 달리 피동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자, 니은의 경우를 먼저 볼까요? 피동문. 능동문은 두 학생이 참새 4마리를 잡았다. 이것도 중의적이죠. 왜냐하면 두 학생이 4마리씩 잡으면 참새가 8마리가 되고 두 학생이 힘을 합해서 4마리 잡으면 참새가 4마리입니다. 어느 쪽인지가 여기서 문맥이 없으면 이 문장만으로는 중의적이죠. 니은의 피동문은 참새 4마리가 두 학생에게 잡혔다도 마찬가지로 중의적이 됩니다. 그래서 능동문과 달리라는 말이 니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난다. 낙엽이 바람. 자, 니은의 여기서는 능동문과 달리라는 표현 때문에 3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5번 선지 한번 볼까요? 리을은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 리을 피동문을 보면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풀렸다. 풀리다. 자, 피동의 그 이희리기라는 피동 접사가 붙은 피동문입니다. 풀리다. 근데 이것을 능동으로 전환을 하려고 보니까 무엇이 날씨를 풀었다, 누가 날씨를 풀었다라는 이상한 비문법적인 문장으로서 이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풀렸다에 해당하는 능동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은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6번 문제. 보기를 통해 부정 표현의 특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억을 보니 나는 수학 공부를 안 했다. 나는 수학 문제가 어려서 못 풀었다. 안 하다와 못 풀다의
안 부정문, 못 부정문입니다. 1번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이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입니다. 그죠? 오케이. 니은, 자 2번의 니은, 여기에는 이제 해가 비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제 해가 비치지 못한다의 경우 행동 주체의 의지를 부정할 때는 긴 부정문만 쓸 수 있다. 자, 행동 주체의 해가 의지를 부정할 때는 긴 부정문. 해가 비치지 않는다, 해의 의지입니까? 의지 부정이라고 하는 것도 틀렸죠. 사실 부정하는 표현이고요. 일단 의지 부정이 해당이 되지 않고요. 해가 안 비친다, 이게 상태 부정이라 하더라도 해가 안 비친다와 해가 비치지 않는다의 두 부정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점이 긴 부정과 짧은 부정의 개념입니다. 자, 짧은 부정은요, 부정 부사를 활용한 부정문입니다. 안 비치다, 부정부사 안을 활용한 부정문입니다. 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 용언, 않는다라는 부정 용언을 활용한 해가 비치지 않는다가 긴 부정문이 된다는 거 얘기해 두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학습활동 읽으시고 1번부터 답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서는 앞절과 뒤절의 사건이 모두 과거에 일어났지만, 볼까요? 가, 찌개를 먹다가 혀를 대었다. 찌개를 먹었다와 혀를 대었다는 모두 과거 맞습니다. 나, 찌개를 끓였다와 찌개를 다시 식혔다는 과거 맞습니다. 가에서는 나에서와 달리 다가가 연결된 앞절에 현재 시제 선어말로 나타났어. 자, 먹다가, 먹은 용언의 어간이고 다가는 연결어민데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경우에 끓다의 끓은 어간이고 다가는 연결어민데 엿이라고 하는 것은 엿이 아니죠. 사실 끓이다의 엇이 결합되고 뒤에 다가가 붙은 형태이죠. 근데 이 엇이라고 하는 게, 이 엇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에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설명이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몇 개만 더 볼까요? 2번. 가와 다에서는 뒷절의 시제가 과거임을 확인해야 다가와 아서 어서가 쓰인 앞절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부터 보면은, 자, 혀를 대다가 없게 되면, 찌개를 먹다가까지만 보게 되면 혀를 대일라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미래 시제죠. 그러니까 대었다까지 확인을 해야 이 사건인 전체가 과거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도 마찬가지.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라 하게 되면은 과거가 아니잖아요. 넣었다까지 확인해야 과거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3번. 가와 라에선 모든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는데도 다가와 아서 어서가 쓰인 앞절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는 것은 at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와 라에는 앞절 부분에 at이 없잖아요. 그죠? 되었다는 뒷절이죠. 라에도 동생이 잠을 깼다가 뒷절이잖아요. 뒷절에는 깼다는 깨었다니까. 뒷절에는 엇이 쓰였지만 앞절에는 엇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동그라미 잘못 쳤네. 동그라미를 빼다 쳐야 되는데. 예. 4번.
나와 다에서는 다가와 아서 어서가 쓰인 앞절의 사건이 끝난 후 뒷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보겠습니다. 나부터 찌개를 끓였다가 다시 식혔다. 찌개를 끓인 사건이 먼저 있고 찌개를 다시 식힌 사건이 그 후에 있습니다. 오케이? 다. 그는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종이를 접었다라는 사건이 먼저 있고 그는 그 접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은 사건은 나중에 있습니다. 오케이입니다. 그죠? 갑자기 왜 또 펜이 이렇게 됐어? 자, 5번. 다와 라에서는 앞절과 뒷절이 모두 아서 어서로 이어졌지만 라는 다와 달리 앞절의 사건이 뒷절의 사건이나 원인의 이유로 생각될 수가 있다. 라를 보세요. 내가 문을 쾅 닫았다라는 앞절이 원인이 되어서 동생이 잠을 깼다라는 뒷절의 사건이 있는 거죠. 원인 결과의 관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는 경우 그가 종이를 접었다와 그가 그 접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는 원인 결과 관계가 아니죠. 선후 관계는 될 수 있지만 앞절이 종이를 접다가 원인이 돼서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결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오케이가 되죠. 오케이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이것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